1월 6일 오전 6시에 한국 12월 외환보유고가 발표됐는데요. 12월 3일 계엄령 사태 이후 지속적인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4천억 달러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많았는데 기사에서는 긍정적으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이 오히려 2억 달러가 증가했고 계엄령 여파가 없다는 듯이 기사를 썼는데요. 이것만 보면 계엄령이 아무 여파도 없고 정치적 리스크도 아무 여파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환율 상태에서도 외환 예측 발언은 멈춰야 되고 우리의 외환 보유고는 굳건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2억 달러가 증가라고 나온 것은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예치금으로 60억 달러가 늘었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은 위의 영상에서 설명해놨으니 참고하시고요. 근데 참 기자들이 얼마나 내용을 자극적으로 뽑냐면 여기 노란색 음량 보이시죠? 달러 약세 영향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달러 인덱스 일봉 차트인데요. 작년 10월부터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달러 약세 영향이라고요? 그리고 주봉에서 보시면 100불과 106불 사이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행보하던 달러 인덱스가 돌파해서 뚫어 올렸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달러 약세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미치겠네요. 뭐가 약세인지 제발 제대로 보고 기사 제목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렛츠고! 자, 그러면 국민연금이 어떻게 녹고 있나 살펴보시면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외환수합 거래 한도를 650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했다. 외환수합 거래를 25년 말까지 연장하고요. 기존의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증액. 이미 22년 9월부터 10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 그리고 또 500억 달러. 이번에는 650억 달러로 증액했습니다. 650억 달러면 환율 1,450원 기준으로 약 95조 원입니다. 외환수합 거래는 외환시장 불안정할 때 국민연금으로 달러를 매입해서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목적인데요. 여기 밑줄 그은 거 한번 보시면 수합거래 기간 중에 외환 보유액이 거래 금액만큼 줄어들지만 만기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친다고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결국 만기시에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적어놨는데 과연 그럴까요? 일단 외환 수합이 뭐냐 간단히만 알아보겠습니다. 외환당국, 국민연금 두 주체가 현재 시점에서 교환하고 미래에는 약정된 환율로 다시 서로 되돌려받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하는 이유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그리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요. 자, 같이 보시면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약 1억 달러로 수합거래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외환당국이 국민연금에 미 달러와 1억 달러를 지급하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외환당국에 1억 달러에 맞는 원화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1년 만기로 거래를 했으니까 1년 뒤에 만기일에는 외환당국은 다시 원화를 국민연금으로 반환하고요. 반환할 때는 1년 뒤에 그 시기의 환율에 근거하여서 원화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외환당국에 1억 달러를 지급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만약 1달러에 1350원을 100억 달러 정도만 수합 거래를 한다고 하면 약 13.5조를 주고 100억 달러를 빌려오는 거죠. 그러면 1년 뒤에 당연히 100억 달러를 다시 외환당국에 주고 국민연금은 재차 13.5조 원을 받아와야 됩니다. 환율이 그대로라면요. 하지만 1년 뒤의 환율을 누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일 리가 없죠. 만약 1년 뒤의 환율이 1350원에서 1250원으로 만약에 떨어진다면 1조 원의 환이익을 국민연금이 보게 되는 거고요. 만약 1년 뒤 환율이 1250원이 아니라 1450원으로 100원 증가한다면 국민연금은 반대로 1조 원의 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미래에 배팅하는 건데 중요한 건 국민연금이 온전히 회수되려면 만기 시점에 환율을 정확히 예측해야 된다는 건데요.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일단 11월쯤에 WGBI 편입이 실행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환율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 하면서 재차 환율은 급등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또다시 3개월 내에 금리 인하하면 또다시 또 환율이 급등할 수 있죠. 그리고 일본도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어서 1월 또는 3월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죠. 일본이 금리 인상해서 엔켈이 청산이 되면 또 환율 급등할 요인이고요. 가장 중요한 내분, 정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고 이러다 헌법재판소 기한인 6개월까지 만약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고요. 여러 요인이 많아서 사실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만기가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외교가 상당히 중요한데 한국은 무정부 상태, 외교 마비 상태죠. 트럼프가 취임했고 관세 한마디에 증시와 환율이 출렁이고 있는데 국가 수장이 부재한 한국, 트럼프는 예전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국가 수장이 부재한 죽은 정부와는 얘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대통령이 선언한 12월 3일 계엄령으로 인해서 전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투입해서 환율 방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미래에 배팅을 한다는 거고요.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요. 이미 국민연금은 22년도부터 환해지를 실시해 왔고요. 환율이 1350원대에서부터 선물한 매도하는 방식으로 환해지를 했습니다. 선물한 매도가 뭐냐면 미래에 받을 달러를 일정한 환율로 고정해서 은행에 파는 건데요. 그러면 은행도 해지를 위해서 그만큼의 달러 현물을 해외에서 차입해서 외환시장에 팝니다. 그러면 시장에 달러가 공급되면서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1350원에 환율 하락 배팅을 한 겁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1달러에 1350원이 1250원이 되니까 100원만큼 이익을 보게 되고 오히려 100원이 증가해서 1450원이 되면 100원의 손해를 입습니다. 하지만 현재 환율은 어떻나요? 1350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1450원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1475원도 돌파했었습니다. 결국 환율이 고공행진할 때마다 국민연금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론에서도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며 고공행진을 이어감에 따라 국민연금의 수익 상실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얘기했고요. 국민연금의 환해치가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점, 정부가 입김을 넣어서 국민연금까지 끌어쓰는 겁니다. 이번 정부 정말 무능합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환수합 거래를 증액했죠. 650억 달러로요. 한국 돈 95조 원이죠. 조금 경제를 아시는 분들은 환율 방어하려고 국민연금을 쓰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역시 그렇게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결국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서 국민연금도 끌어쓰고 있고 외환보유고도 탕진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탄핵 정국 그리고 권한 대행 체제에서도 혼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장기화될 판입니다. 결국 장기화돼서 만약 국가신용등급이 하락이라도 한다면 외화자금 이탈이 급속화되고 환율은 더 급등할 테고 환투기가 기승을 부릴 거고 국민연금은 더 빠르게 녹아가겠죠. 일단 트럼프 시대가 시작됐고 대응이 더욱 중요한 시점인데 얼른 국내 정치 리스크가 해결되길 바라는 수밖에요. 제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정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